좋은 게 좋은 거다, 우리 조용히 하자, 쉬쉬하자라고 할 경우 오히려 사용자, 즉 회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회사 대표님들 보고 계시죠? 인사 담당자들 보고 계시죠? 이번 화 이슈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었어요. 맞아요. 그 직장 내 괴롭힘은 유의하셔야 될 게 근로기준법에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. 그 모욕죄라든지 협박죄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거에 만약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그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라는 규정은 없어요. 가해자가 있다라고 피해를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거나 그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사용자, 즉 회사에게 처벌 규정이 있죠.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군요. 그렇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죠. 왜냐면 자칫 사용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. 그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대해서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뭐 외부 법무법인이라든지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.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하셔야지 회사도 직장 내 괴롭힘의 그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다. 옛날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, 우리 조용히 하자, 쉬쉬하자라고 할 경우 오히려 사용자, 즉 회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회사 대표님들 보고 계시죠? 인사 담당자들 보고 계시죠? 즉 드라마를 보니까 빙고게임에서 지면은 퇴사를 시켜라. 근데 만약에 빙고게임에서 한지훈 변호사가 우승을 했다. 그러면 이 약속대로 그럼 퇴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? 물론 이제 그 자체로는 말이 안 되죠. 뭐 빙고 게임은 이제 극적인 조치고 여러 명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고 이제 지목을 했잖아요. 그 여러 명의 진술이 더해질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. 왜냐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테니까.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 자체는 비단 뭐 형사적으로 뭐 모욕죄라든지 협박죄, 폭행죄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내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조직 내 문화를 이제 해한 것은 맞으니까 그 자체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.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진 징계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징계거든요. 전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시는 분들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일 가능성이 높죠. 그 임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어요.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계약 기간 전에 해고를 하거나 사임을 시킨다면 상법상, 민법상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회사가 해줘야 될 수는 있지만 그거 외에 근로기준법은 이제 전무님과 회사의 관계는 규율하진 않는다. 그러면 징계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맞아요. 근데 다만 이제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넓은 의미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죠. 다만 전무, 상무라든지 이런 타이틀을 달고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사실은 근로자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.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징계위원회라는 절차보다는 인사위원회라는 절차들을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나중에 혹시 모를 근로자성 주장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. 아까 TV를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히는데 막 손가락을 밟고 일상적인 너무 직장 내 괴롭힘은 요즘은 없죠. 요즘 많이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업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 없는 식의 말씀을 하신다든지 혹은 뭐 나이와 뭐 결혼 유무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입방아에 올려서 그 사람에게 그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뭐 사람들 중에 좀 그 성적인 농담을 너무 스스럼 없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뭐든지 적당하게 하면 된다. 그게 참 어려워요. 그 선을 지키는 것이라는 게 한계 차이라 가지고. 맞아요. 직장 내 괴롭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례가 별로 없어요.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. 실제 판단자의 감수성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될 것 굉장히 같아요. 다르죠. 회사에서 임의로 처리하시기보다는 노무법인이라든지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.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. 괜히 아닌 것을 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여러 노동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.
네. 네. 아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었어요. 너무나 유익한 내용이었네요. 그렇죠. 다음 회에서 또, 네. 또 다른 법률 이야기로 네.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끝! 마무리. 감사합니다.